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VC를 발급받는 과정을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VC가 무엇인지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용하시는 학생증, 사원증, 운전면허증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실물 신분증이 디지털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 그게 바로 VC입니다. VC는 Verifiable Credential, 즉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신분증을 디지털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VC를 발급받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누가 먼저 요청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Issuer Initiated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을 요청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User Initiated 방식입니다. 웹사이트 없이 내 모바일 앱에서 직접 발급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첫 번째 방식인 웹사이트를 통한 이슈와 이니시에이티드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VC 발급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발급 과정을 나타낸 도식이 보입니다. 각 단계마다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번 단계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데모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웹사이트 화면에는 QR코드가 출력되며 사용자는 오픈DID 앱을 실행해서 이 QR코드를 스캔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앱 안에 있는 월렛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2번부터 3번 단계입니다. 월렛이 TA 서버라는 중간 서버를 거쳐서 실제로 VC를 발급해주는 이슈어 서버에 발급 요청을 보냅니다. 4번 단계입니다. 요청을 받은 이슈어 서버는 VC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VC가 진짜인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용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에는 검증에 필요한 정보만 저장될 뿐 여러분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절대 저장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등록까지 끝나면 만들어진 VC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월렛으로 전송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과정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은 건 앱이 아니라 월렛입니다. 앱은 여러분이 보는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만 합니다. 실제로 서버와 통신하고 전자서명을 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건 앱 안에 숨어있는 월렛이 담당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앱은 은행 창구 직원이고 월렛은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구 직원은 고객과 대화하지만 실제 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건 금고죠. 이런 구조 덕분에 여러분의 VC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 역할을 번갈아가며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발급기관의 관리자, 다른 하나는 VC를 받는 일반 사용자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캐릭터를 바꿔가며 플레이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슈어 관리자 역할로 관리자 콘솔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어떤 종류의 VC를 발급할지 정책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증을 발급할 건지 회원증을 발급할 건지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는 VC 정책뿐만 아니라 GKP 크레덴셜도 함께 발급받기 위한 GKP 정책 설정도 포함됩니다. 정책 설정이 끝나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역할을 바꿔서 일반 사용자 입장이 되어 봅니다. 데모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이름, 생년, 월일 같은 기본 정보를 넣는 거죠. 여기서 잠깐 중요한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습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발급기관이 이미 여러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가 학생증을 발급한다면 대학 시스템에 이미 여러분의 학번, 이름, 학과 정보가 등록되어 있겠죠. 그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VC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실습이니까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오픈DID 앱을 실행하고 VC 발급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VC가 여러분의 월렛에 저장됩니다. 이제 관리자 콘솔에서 무엇을 설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관리자 메뉴 구조가 보입니다. 우리가 설정할 항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식의 왼쪽에 있는 GKP 정책과 오른쪽에 있는 VC 정책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설정하는 순서입니다. 반드시 GKP 정책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VC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VC 정책을 만들 때 앞서 만든 GKP 정책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신분증 VC를 발급받으면서 GKP 크레덴셜도 함께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설정해야 하고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각 정책 아래에 3단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클레임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정보를 담을지 항목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생년월일, 학번 같은 속성들을 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스키마 단계입니다. 스키마는 앞서 만든 클레임을 기반으로 실제로 어떤 구조의 VC를 만들지 정의하는 템플릿입니다. 예를 들어 VC의 이름, 버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피니션이나 프로파일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지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슈어나 사용자 중에서 누가 발급을 시작할지 타입을 정하고 E2E 암호화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정합니다. 용어는 조금 어렵지만 실습하면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6강은 지금까지 구축한 환경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가지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OpenDID 서버가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2강에서 설치한 서버들이 지금 켜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버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3강에서 진행한 엔티티 서버 등록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세 번째, 모바일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4강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OpenDID 앱을 설치했을 겁니다. 네 번째,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직전 5강에서 진행한 내용이죠. 이 4가지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강의를 먼저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슈어 어드민 콘솔 화면에서 직접 정책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할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한 가이드 문서와 동일하니 필요하시면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설정에 앞서 이번 실습의 목표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VC와 GKP 크레덴셜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건데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증명을 제출할 때 개인정보를 담은 VP를 제출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학적으로 증명하는 GKP 크레덴셜을 제출할 수도 있게 됩니다. 먼저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이슈어 어드민 콘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슈어 세팅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GKP 정책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첫 번째 단계인 GKP 네임스페이스 매니지먼트를 클릭합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네임스페이스 아이디부터 입력합니다. 입력 후에는 반드시 체크 어벨러빌리티 버튼을 눌러 아이디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네임입니다. 다음은 REF입니다. REF는 외부 참조용 URL 항목인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래쪽에서 실제 신분증에 들어갈 속성들을 정의하겠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총 3가지 항목이 필요하므로 Add 아이템 버튼을 3번 클릭해서 입력란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이름입니다. 타입은 스트링으로 설정합니다. 스트링은 문자 타입으로 나중에 값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생년월일입니다. 타입은 넘버로 변경합니다. 넘버는 숫자 타입으로 나중에 GKP 크레덴셜을 제출할 때 대소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세 이상인지를 증명할 때 실제 생년월일을 보여주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성별입니다. 타입은 스트링으로 설정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레지스터를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다음은 방금 만든 어트리뷰트들을 담을 구조, 즉 스키마를 만들 차례입니다. 좌측 메뉴에 크레덴셜 스키마 매니저먼트로 이동합니다.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스키마의 네임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버전입니다. 다음은 태그입니다. 이제 앞서 생성한 어트리뷰트를 불러오겠습니다. 하단에 Add Attribute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조금 전 생성한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하고 모든 어트리뷰트를 체크한 후에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레지스터를 클릭해서 생성을 완료합니다. GKP 설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메뉴에서 Credential Definition Management를 클릭합니다.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스키마 항목을 눌러 방금 생성한 스키마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알리아스입니다. 이 알리아스는 추후 사용자의 월렛 앱에서 해당 자격 증명을 저장하거나 관리할 때 식별키로 사용됩니다. 체크 어벨러빌리티로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버전입니다. 다음은 타입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표준 방식인 CL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태그입니다. 레지스터를 클릭합니다. 이것으로 GKP 관련 정책 설정 3단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VC 정책을 설정하겠습니다. VC 네임스페이스 관리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네임스페이스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이 네임스페이스에서는 신분증과 관련된 속성들을 정의합니다. 다음은 네임입니다. 다음은 REF입니다. 이제 아래쪽에 VC 속성들을 정의하겠습니다. Add 아이템 버튼을 3번 클릭해서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항목을 입력합니다. 각 항목은 ID, 타입, 포맷, 캡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문자열 기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을 완료하겠습니다. 신분증 VC 네임스페이스 등록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VC 스키마를 등록하겠습니다. VC 스키마 관리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VC 스키마 아이디입니다. 다음은 타이틀입니다. 다음은 랭귀지입니다. 다음은 버전입니다. 다음은 디스크립션입니다. 이제 앞서 추가한 속성 항목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Add 아이템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조금 전 생성했던 신분증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현재는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하면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된 모든 클레임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향후에는 개별 클레임을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VC 프로파일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VC 플랜 아이디입니다.
이 값은 외부에서 VC 발급을 요청할 때 사용되는 정책 식별자입니다. 다음은 타이틀입니다. 다음은 디스크립션입니다. 다음은 발급할 VC 스키마를 선택해야 합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조금 전 등록했던 신분증 VC 스키마를 선택하고 셀렉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이니시에이트 타입을 선택합니다. 신분증 VC는 이슈로부터 발급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랭귀지입니다. 다음은 엔드포인트입니다. 엔드포인트는 월렛에서 VC를 발급할 때 요청하는 이슈어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 오픈DID에서는 TA 서버가 VC 발급을 중개하기 때문에 월렛이 이슈어 서버와 직접 통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입력하긴 하지만 현재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월렛과 이슈어 서버 간의 종단간 암호화 방식인 E2E 방식을 설정합니다. 현재 오픈DID에서는 고정된 방식만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알고리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태그입니다. 다음은 GKP 발급 여부를 ON으로 체크합니다.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이 나타나면 아까 등록했던 GKP 크레덴셜 디피니션을 선택합니다.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해서 VC 프로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로써 신분증 VC 발급을 위한 모든 정책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데모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VC를 발급해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관리자 설정을 마치고 사용자 역할로 전환하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 메인 화면에서 데모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새 창을 엽니다. 데모 사이트에서는 발급받을 VC에 들어갈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발급 기관이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실습에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엔터 인포메이션 탭을 클릭합니다. 이슈 플랜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 조금 전 생성했던 ID 카드 VC 플랜을 선택합니다. 먼저 사용자 검증을 위한 이름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5강에서 사용자 등록할 때 입력했던 이름과 똑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다르게 입력하면 본인 확인에 실패해서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실제 신분증 VC에 담길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름, 생년, 월일, 성별을 입력하는 거죠. 아래쪽에 GKP 크레덴셜 입력란도 보입니다. 여기도 동일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하단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데이터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발급을 요청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VC 이슈언스 탭을 클릭합니다. 발급할 항목을 찾기 위해 서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목록에서 방금 데이터를 입력한 ID 카드 VC 플랜 항목을 찾아 체크하고 셀렉트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항목이 화면에 나타나면 화면 하단의 이슈언스 오브 ID 카드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을 시작합니다. 화면에 QR코드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해서 발급을 진행하겠습니다. 앱에서 메인 화면 하단에 스캔 QR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메라가 커지며 데모 사이트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발급받을 VC의 요약 정보가 표시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 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5강에서 설정했던 생체 인증 또는 핀 번호를 입력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발급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OK를 눌러 메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앱 메인 화면 목록을 보시면 방금 발급받은 베이직 퍼슨 VC 카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카드에 GKP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설정한 대로 일반 VC와 함께 GKP 크레덴셜이 동시에 발급됐다는 표시입니다. 카드를 터치해서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모 사이트에서 입력했던 이름, 생년월일 같은 데이터가 정확히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모 사이트에서도 발급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체크 이슈언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이슈어 이니시에이트 방식의 VC 발급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GKP 정책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VC 정책을 만들면서 앞서 만든 GKP 정책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VC를 발급할 때 GKP 크레덴셜도 함께 발급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실제 발급을 진행했습니다. 데모 사이트에서 QR코드를 만들고 앱으로 스캔해서 신분증 VC를 발급받았습니다. 앱에서 GKP 태그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발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발급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QR코드를 생성하는 이슈어 이니시에이트 방식을 실습했습니다. 다음 7강에서는 유저 이니시에이트 방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웹사이트 없이 앱에서 바로 발급을 요청하는 방식이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